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그때는 좀 다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를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위협을 많이 받아왔어요.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한 미 국채도 너무 많이 발행해서 돈이 너무 많은 거죠.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만 보면 됐지만 지금은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계속 유심히 봐야 됩니다. 이제 원화가 굉장히 이제 강세죠. 강세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. 일단 그 관세 협상이 잘 완료되어서 미국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제 아시아권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.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이제 강세일 때, 그러니까 달러가 저렴해야지 수입할 때 이제 유리하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떤 관세 정책을 막 협상을 하면서 한 역량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죠. 근데 또 좀 깊숙이 들어가면,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원화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. 이건 이제 단기적인 현상인데, 이 원화 강세의 원인은 이제 대만의 어떤 달러 급등의 연관성이 있습니다. 대만 같은 경우에 그 큰 이제 보험 상품들이 있어요.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 상품들이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운용 자금이 있잖아요. 그 운용 자금을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그 대만 입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달러의 자산이 떨어지면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.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한다든지.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달러를 이제 파는 거죠. 급매가 일어나는 거죠. 급매가 일어나면서 이제 대만에서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의 이제 그런 보험 상품들이 원화도 같이 그것을 좀 해지를 합니다. 그래서 뭐 해지라고 하죠. 이제 자산이 갑자기 급변했을 때 하는 그 해지의 역량으로 달러를 좀 팔고 그리고 또 원화를 또 매입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같이 엮여가지고 원화 기반의 달러가 또 강세를 나타냈다는 그런 또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원화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, 이건 단기적인 영향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복구를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.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달러의 위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. 세지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횡보를 보면 미국이 달러가 굉장히 강세일 때 최근에 이제 원화가 급등했듯이 결국에 이제 수출과 수입에 그것을 계속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가 좀 이렇게 떨어지겠지만, 근데 통과되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결국 이제 계속 이제 자국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환율들을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원화 자체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멀리 봤을 때 리스크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결제가 된다면 그때는 좀 다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고요. 그래서 그때를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 결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위협을 많이 받아왔어요.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,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한 미 국채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애들 돈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너네 달러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위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미국 경제도 예전처럼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,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해결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잡은 거죠.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, 지니어스 법안이고, 물론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.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은 경제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. 근데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프고 힘들 때는 어떤 영양제를 주사를 맞으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효과가 있잖아요. 그런 이제 반짝 효과가 한 30년 정도는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반짝 효과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좀 근원적인 것들을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. 그래서 미국이 그 정책은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정책 중에 제일 미국 자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한 정책 같고요. 물론 이제 타국 입장에서는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. 뭐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소식이긴 하고요. 그래서 복합적이긴 한데
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서는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비트코인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수 있다는 의견은 예를 들어 뭐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요.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가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것을 막기에는 이미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어떤 다른 것들을 뭐 발행한다든지 혹은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한계들이 있어요. 결국에는 제가 볼 때 그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그 법안들 위주로 좀 암호화폐 시장도 생태계가 재편될 것 같다. 이렇게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건강한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 같고요.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스테이블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흐름만 보면 됐지만 지금은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계속 유심히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 발행한 그거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정책들에 개인적으로 이제 잘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보면 한국은 그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부정적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조금 그래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로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한국 시장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시가총액에 있는 100위권에 있는 그 코인 중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뭐 기술력을 가진 코인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한국은 코인 시장에서 뭐라고 하죠?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로 이제 해외 유수 기업들이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고 시장에서 잘 돈을 벌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리테일 투자자로 투자만 해서 그냥 예를 들어 뭐 설거지 당하는 그런 느낌의 엑시 창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보면 결국에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너무 부정적으로 돼 있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보수적으로만 대한 거죠. 그 이유는 있긴 하죠. 그래서 사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지금 미국은 이미 저 앞서 가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이라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이라는 게 뭐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냥 미국이 하는 정책 그거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정책 해놓은 거 있죠. 그것들을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에 맞게 비슷하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제 코인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. 코인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한국에서 실제 시총 100위권에 있는 코인 중에서 좀 유수한 좋은 이제 메인넷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실제 이제 기술력을 많이 가져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?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런 기술력은 다 해외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입장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뒤처졌을까? 좀 이런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부나 정책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국만큼만이라도 하자. 미국의 그 정책을 수립하면 그걸 바로 쫓아서 우리나라에 맞게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참으로 한국이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먹거리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뺏기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뺏기면 안 되고 뭐 미국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했을 때 일본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도 사실 굉장히 앞서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중국 보면 거래소를 보면 거래소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가 미국의 코인베이스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이낸스, 뭐 바이비트, 뭐 OKX 이런 거래소인데 뭐 저도 그 세 개의 주요 자금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게 다 중국 자본이거든요. 중국 회사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업비트라든지 비썸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지 글로벌로 활용되지 않거든요. 이런 것들도 좀 글로벌 수준으로 좀 바뀌게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면 최소한 이제 아시아권에서 만이라도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그런 기술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예, 이제 곧 그 시그널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불장이 이제 연말에 오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도 같이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이제 신간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. 여기 보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원으로 1억 원까지 만드는 에어드랍으로 그 노하우가 있고요.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고, 그 플러스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집필했던 것은 알트코인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뤘어요. 쉽게.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선별해야 될지 그것을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참고 도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하시면 최소한 알트코인 불장 왔을 때 손실은 없을 거고, 그 중에 이제 이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셔서 알트코인 불장 오기 전에 준비하셔서 좋은 알트코인하고 또 뭐 비트를 매수하셨다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비트 불장이 왔을 때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